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폭과 관련해서 향후 몇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첫째, 북폭이 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 둘째, 북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셋째, 마지막 순간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수 있을지, 넷째, 북폭 시에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다섯째, 북폭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폭은 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자, 우선 북폭이라는 것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항복을 하고 친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북핵을 인정해 준다면은 당연히 북폭이 없겠지만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거나 트럼프가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면은, 즉 서로 물러서지 않는다면은 결국 북폭밖에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김정은이가 친미로 돌아설 수 있는가? 김정은이가 만약 친미로 돌아선다면은 말로만 친미로 돌아섭니까? 핵을 내려놓아야 친미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항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들고 친미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 이론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사회심리학, 국제정치학 등에서 두루 쓰이는 이론 중에서 제수의 딜레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범죄 조직원 A와 B를 각각 톡방에 소감해놓고 A, B에게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자백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석방을 해주는 대신에 상대방은 징역 3년을 받게 합니다. 즉, 누구든지 자백을 하면은 자백을 한 그 사람은 석방이 되지만은 상대방은 3년형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 B가 둘 다 자백을 하면은 둘 다 각각 징역 2년을 받게 되고, 둘 다 자백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은 각각 징역 6개월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서로 묵비권을 행사를 해서 징역 6개월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은 자신이 비록 묵비권을 행사를 해도 상대방이 자백을 해버리면은 자신은 3년형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배신하는, 그래서 자백을 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전적인 제수 딜레마 이론입니다. 즉,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제수의 딜레마 이론의 요지입니다. 이런 제수 딜레마 이론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식사를 할 때 n분의 1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비싼 것을 먹는데 나만 싼 것을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할 때보다는 비싼 음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각자 계산을 할 때에는 1인당 음식값이 12,000원인 반면에 n분의 1로 했을 때는 1인당 17,000원의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을 리도 없지만은 설령 핵을 내려놓고 친미로 돌아선다고 해도 미국이 진짜로 김정은이가 핵을 다 내려놨다고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미군이 진주해서 북한 전역을 뒤지려 할 것인데 김정은이가 이를 받아들일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2,500만 인구 중에서 300만을 굶겨 죽이면서도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핵을 내려놓고 친미로 돌아선다는 것입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을 먹어도 좋다는 보장이라도 트럼프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미국이 슈퍼파워지만은 그런 것은 0.001%의 가능성도 없는, 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주한미군 철수 정도인데, 북한 전역을 수색당하면서 핵을 전부 뽑히고 그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시켜봤자 핵 없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밥으로 전락할 신세인데 김정은이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이가 핵을 내놓고 친미로 돌아서거나 항복을 하는 그런 선택은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북한 핵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조폭한테 흉기를 맡겨놓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가장은 뭉씨 말고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트럼프가 북한 핵을 인정해 주고 싶어도 북한이 내년 미국 총선에 임박해서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김정은이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 국가가 세계 최빈국에 운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도 누구처럼 김정은에게 약점이라도 잡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천번만번 양보해서 김정은이가 총선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핵 해결을 못했다고 오바마를 맹비난했는데 트럼프 당신은 왜 북핵 해결을 못했느냐고 정치 쟁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민들도 개돼지만 모였습니까? 그런 트럼프에게 표를 찍어주게. 따라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스몰딜을 해서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북핵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북핵 문제는 타협하고 싶어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북핵 제거를 위한 결론은 북북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돈만 밝히는 사람인데 돈이 많이 드는 전쟁을 왜 하겠느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은 어린애들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꽁이 풀숲에 머리를 숨기면서 자기 눈에 포수가 안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항모가 안 보이니까 북폭이 없다고 떠드는 것은 꽁이 풀숲에 머리를 박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북폭이 진행된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북폭이 개시되면은 EMP탄을 쏘는 등 전자전을 펼치면서 북한 전역을 먹통으로 만들 것이다.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 수천 발을 쏴서 북한 미사일 기지와 북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뒤에 F-35 등 스텔스기가 폭격을 할 것이다 등등 군사적인 전개 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북폭이 임박했을 때 북해 특작부대에 의한 게릴라전과 바로 한국군의 움직임입니다. 게릴라 인질작전에 대해서는 그가 많이 언급됐으니까 한국군의 위험한 움직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은 과거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던 첫 해인가 그 다음 해에 우리가 북파에서 오랫동안 육성한 북파공작원 수백 명이 북한에서 일망타진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첩 X가 명단을 북한에 넘겨줬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 어떻든 간에 그 중에는 북해군 장성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보다 수십 배 많은 간첩을 난파시켜 놨을 것인데 우리 군 장성 중에는 간첩이 얼마나 많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군의 핵심 부대 야전사령관으로 또는 합참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폭 시에 이들이 총부리를 돌려버린다면 피하가 구분이 되지 않는 대혼란 상황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없다면 북폭은 간단히 끝나겠지만은 이런 혼란 상황 때문에 저는 이번 북폭 시에 대한민국이 일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미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심어놨지 않겠습니까? 이번 북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도 매우 높다는 우울한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